3학년 생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교과서 186쪽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그 체세포 분열 관찰하기 동영상을 본 반도 있고 보다 안 반도 있고 아직 안 본 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그 동영상을 같이 다시 보는 반도 있겠지만 보고 체세포 분열 과정 그리고 그 관찰 결과 그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뿌리 끝의 세포를 관찰하여 체세포 분열 단계를 염색체 행동 변화로 구별해 보겠습니다. 현미경, 양파 뿌리, 에탄올, 아세트산, 10% 묽은 염산, 아세트올세인 용액과 스포이트병, 증류수, 비커, 테트리 접시, 시험관, 온도계, 스탠드 집게, 고리 클램프, 해부침, 핀셋, 스포이트, 안전 면도날, 받침 유리, 덮개 유리, 핫플레이트, 고무 달린 연필, 거름종이, 실험용 장갑, 실험복을 준비합니다. 양파 뿌리 조각을 관찰하기 위해 먼저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양파 뿌리 끝을 1cm 정도 잘라 이 용액에 하루 정도 담가둡니다. 뿌리 조각을 10% 묽은 염산에 넣고 6에서 8분 동안 섭씨 55에서 60도의 온도로 물 중탕합니다. 물 중탕한 뿌리 조각을 증류수로 씻어냅니다. 뿌리 조각의 끝부분만 1mm 정도 잘라 받침 유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아세트올세인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뿌리 끝을 해부침으로 잘게 찢은 다음 덮개 유리를 덮어 현미경 표범을 만듭니다. 현미경 표범의 덮개 유리 위를 고무가 달린 연필로 가볍게 두드려 양파 뿌리 조각이 고르게 펴지도록 합니다. 거름종이로 현미경 표본을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여분의 아세트올세인 용액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양파 뿌리 세포를 관찰합니다. 양파의 뿌리 끝을 아세트올세인 용액으로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핵이 보이는 것, 붉게 염색된 염색체가 뭉쳐있는 것, 양쪽으로 이동하는 것 등 다양한 모습의 세포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세포 중 분열을 막 끝낸 세포는 크기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체세포 분열 과정을 동영상으로 일단 확인을 했고요. 하나씩 다시 우리 그 과정을 보고 결과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 분열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순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체세포 분열 관찰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세포 분열 관찰하기 그 재료를 좀 먼저 봤었고요. 준비물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간 반도 있었는데, 그 사용하는 재료들을 확인하시고 그 재료가 어떤 거에 사용이 됐는지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과정은, 이번 실험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만만한 양파의 뿌리끝 세포를 가지고 관찰을 했습니다. 양파 뿌리 끝에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관찰하기에 용이하다고 했었고, 구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양파 뿌리 끝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과정은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을 3대1의 비율로 섞은 다음에 하루 정도 담가두는 과정이었습니다. 에탄올 얘기하다가 또 1시간이 갔던 반도 있는데, 알고 계시는 우리가 소독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알코올 종류 중에 에탄올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아세트산은 그 여러분들 식초라고 알고 계시는 그 식초의 재료가 되는 원액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약산이긴 하지만 네, 아세트산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하루 정도 담가둬야 된다는 것은 이 과정이 그 실험을 하려면은 그 전날 하루에 미리 딱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전에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과정은 왜 하냐?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과정에 지금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건데 체세포 분열이 막 딱 하고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영아기부터 유아기, 뭐 지금 여러분들 상태인 청소년기 이게 딱 오늘까지 나는 뭐 청소년기야. 뭐 내일부터는 다 벌써 성년기 이렇게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얘네도 세포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찰을 하는 동안에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있으면 관찰하기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멈춰라, 멈춤 단계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정이라고 말하고요. 네, 이 과정이 고정의 과정입니다. 효과를 좀 바꿔볼게요. 뭐 이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릴 건데 교과서에 한 번씩 이 과정을 써주시고 가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었지만 그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는 그냥 보시는 것보다 교과서 펴시고 같이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그 뿌리 이 조각을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10% 묽은 염산, 10% 묽은 염산, 염산 알죠? 그 묽게 만든 염산에 55에서 60도면은 우리가 물이 끓이면 보통 100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팔팔 끓이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것보다 좀 살짝 뜨거운 정도의 온도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중탕을 합니다. 물중탕.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실험 과정에서 직접 우리가 가열을 해서 이 시험관에 가열해서 직접 끓여주는 게 아니라 비커 안에 물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커 안에 있는 물을 데피면서 그 데워진 물이 이 시험관 안에 우리가 묽은 염산이랑 이 뿌리 조각을 양파 뿌리 조각을 넣은 거를 데우는 방식, 이걸 직접적으로 가열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가열하는 이 방식을 우리가 중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왜 거치느냐? 고정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찰하기 쉽게 이거를 뭐랄까 좀 연하게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리라고 하고요. 해리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증류수는 100% 순수한 물입니다. 끓여서 얻어지는 수증기를 이제 다시 액화시켜서 만들어주는 그 증류수 100% 순수한 물로 씻어서 이 묻어있는 염산을 없애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두 번째 과정이 처음이 고정의 과정이었고요. 기억해 주시고 고정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리의 과정을 거치고 과정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과정은 세 번째 과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보일 수 있도록 아세트올세인이라는 염색약이죠. 이렇게 써서 염색을 시키는 거죠. 세포 분열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염색 과정입니다. 염색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 이거 잘게 찢어. 잘게 찢는 거는 그 세포가 켜켜이 쌓여 있으면은 우리가 몇 층이 되어 있으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일 수 있도록 한 층으로 얇게 펴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잘 찢는 분리의 과정입니다. 한 층으로 찢는 과정이 분리의 과정이고요. 네. 그 분리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음 순서가 이제 이 고무 달린 연필, 요즘 연필 잘 안 쓰시긴 하는데 이걸로 이제 프레파라트 표본 만들어 놓은 거 위에 커버를 덮어서 얘를 이제 연필로 두들겨주는, 그래서 잘 밀착이 돼서 이게 뭐 공기가 들어가거나 하면은 밀착이 잘 안 되면 관찰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잘 관찰하기 위해서 잘 붙여주는, 딱 달라붙어서 잘 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연필로 그러니까 이게 좀 부드러운 걸 원하는 거죠. 고무 달린 연필로 두드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거는 압착의 과정입니다. 잘 붙도록. 네. 그리고 이제 그
염색약이 더 이상 묻어나오지 않도록 거름종이로 깨끗하게 제거해서 관찰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 거쳐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이게 표본을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그 순서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이제 187쪽에 보면은 그거를 이제 잘 보고 써보자는데 아까 동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그 현미경 관찰하고 보면 좋겠으나 여건상 그게 어려우니까 그 누군가가 그려놓은 걸 좀 이제 띄워드리면 자 이렇게 아까는 아세트 올세인으로 염색된 상태니까 이게 이제 분홍분홍하게 예쁘게 나왔었죠. 그걸 이제 좀 여러분들 연필로 그렸다고 가정하고 다시 한번 띄워드리면 여기 이제 각각의 이제 세포 분열 단계가 다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이건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있다가 그 세포 분열 단계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세포, 분열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세포 분열이 막 끝났을 때 여기 세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세포보다 훨씬 다 작아진 이런 상태도 볼 수가 있고,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말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염색체가 나타나서 가운데 배열되는 상태, 그 다음에 얘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상태.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하려는 단계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전기에서부터 이제 사실은 세포 분열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그 양파 뿌리 끝을 보면은 핵이 있는 거, 염색체가 뭉쳐져 있는 거, 또 양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봤습니다. 분열이 끝난 세포랑 분열 전의 세포는 분열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열이 끝나고 나면은 세포가 반으로 이제 나누어지기 때문에 크기가 작죠. 크기가 작아서 그게 원래 원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는데 원래 세포보다 만들어진 세포를 딸세포라고 하고 분열이 끝난 세포를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시 원래 모세포 크기까지 다 될 때까지 세포가 자라면 우리가 세포 분열하는 이유에서 배웠지만 더 이상 자라지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세포 분열이 다시 또 시작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이제 우리가 세포 분열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보시면 188쪽이고요. 자,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이 있고 뒤에 배우게 될 생식세포 분열이 있는데 체세포 분열 핵이 두 개가 된 다음에 이제 두 개를 세포로 나눠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체세포 분열 단계는 처음에 이제 핵이 먼저 분열을 해요. 세포가 있었고 그 세포 안에 1세포 1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포 안에 핵이 있고 그 핵이 일단 먼저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그 단기를 여러분들 태어나서 뭐 영아기, 유아기 때 거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거쳐서 말기까지 지나고 나면은 핵분열이 끝나고 이 핵분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포질이 분열이 되는데 세포질 분열은 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질 분열이 동물세포랑 식물세포가 좀 분열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근데 일단 세포 분열 단계에서 핵분열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과서 188쪽에 나와 있는데 간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세포 분열이 시작하지 않은 단계죠. 시작하기 전에 분열을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알고 계시면 될까요? 분열하기 전에 일단 이제 DNA가 복제돼서 염색 분체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유전 물질의 양이 몇 배가 돼야 될까? 두 개를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죠. 2배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포의 크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열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절반이 됐잖아요. 그래서 커져서 그 원래의 모양으로 커지고 이때는 아직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포 안에 핵이 있고 이 핵이 세포랑 구분되는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핵막이라고 하는데 핵막이 보이고 핵막과 염색사, 그렇죠? 염색사가 뭉쳐져서 염색체가 되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으니까 그 염색사가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간기는 아직 세포 분열이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이고요. 첫 번째 간기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세포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전기입니다. 염색사가 응축돼서 뭐가 나타날까요? 그렇죠. 염색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방주사라는 게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면 시릴오라기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방주사인데 이게 나타나서 그리고 이제 핵막이 없어져. 뚜렷하게 이제 그 핵이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핵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방주사가 나타나고 여기 지금 실 모양으로 보이는 양쪽 끝에 있어요. 네, 방주사가 나타나고 핵막이 사라지는 시기가 바로 전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염색체가 가장 잘 보이는 시기입니다. 이 방주사가 이제 붙어가서 이제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보시면 세포가 있고 이 가운데 이렇게 쭉 배열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염색체 모양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중기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쭉 배열되는 시기이고요. 자,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기에서 전기에서부터 분열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중기,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이 되는, 중앙에 배열되는 중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방추사에 의해서 양쪽으로 끌려가. 그래서 세포의 양 끝으로 이동을 해. 뭐가? 염색체가 염색 분체가 돼서 분리가 돼서 그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염색 분체가 이제 분리가 돼서 양쪽 끝으로 끌려가는 후기 단계가 중기 다음에 후기가 있습니다. 양쪽 끝으로 이동하는. 그리고 말기, 염색체가 이제 풀어져서 다시 그렇죠. 염색사가 나타나고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핵막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핵이 생기게 되는 시기가 말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핵 분열이 끝난 거예요. 핵 분열이 끝나고 이때 이제 세포질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세포질 분열이. 그러니까 핵 분열이 핵이 이제 하나 있던 게 좀 두 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세포질이 두 개로 나누어져야 세포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세포질 분열이 시작이 되는 말기입니다. 자, 그럼 세포질 분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질은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다른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가운데 뭐가 찡 나타나. 이게 뭐냐면 세포판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가운데 세포판이 나타나서 네, 이게 뭐지? 가운데 쭉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질이 두 개로 나눠지는 방법. 가운데부터 이걸 좀 그려볼까요? 이 세포질은 가운데 이 실처럼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이제 나타나서 이게 다 가운데서부터 나타나서 쭉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지는 자라나서 이렇게 세포질을 두 개로 나누는 방법으로 세포질이 나눠지는 방법이 식물세포의 경우고요.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끈으로 졸라 묶는 것처럼 세포질이 나뉜다는데 얘는 또 이제 그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만입이라 그래요. 세포질 만입이라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네, 마치 진짜 실이 이제 이렇게 쭉 안에서 이렇게 딱 잘라내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돼서 동물세포는 세포질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세포랑 식물세포 분열 방법이 다르고요. 네, 이렇게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되는 걸 우리가 세포질 만입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세포질이 분열이 되면 이제 비로소 몇 개가 되나요? 네, 그렇죠. 이제 세포가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죠. 세포 분열 끝났어요. 세포 분열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세포가 두 개가 됐으니까 모세포라고 그랬죠. 원래 세포가 모세포고 이제 두 개의 딸 세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는 과정. 세포 분열 과정 단계를 단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한 개의 모세포, 원래의 엄마세포, 모세포로부터 두 개의 말씀드렸던 네, 딸세포가 생성이 되고 그 딸세포 유전 물질의 양이 모세포랑 같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DNA 복제가 두 배가 돼가지고 이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배가 돼서 두 개로 나눠지니까 원래 똑같은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물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죠? 생장을 하고 생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재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열을 해서 생장, 크고 생식, 번식하고 그리고
도마뱀 같이 이렇게 꼬리 자체가 막 이렇게 재생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처럼 이제 상처 정도만 재생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 생식, 상처 재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 봤어요. 다 봤어. 오늘 이제 진도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고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포 분열 관찰하는 과정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을 좀 기억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고정, 뭐랑 뭐를 이용해서 에탄올하고 아세트산 이용해서 고정하는 과정, 그리고 이거를 해리, 뭐였죠? 찢어주는 그렇죠? 과정, 그리고 이 해리는 그 염산에 넣고 중탕해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 그리고 아세트 올세인 이용해서 염색하는 과정, 그 다음에 해부치 이용해서 분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연필 뒤에 있는 고무 지우개 가지고 압착하는 과정, 순서대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을 관찰하는 과정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 세세포 관찰해서 결과 핵분열하는 단계, 전기, 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단계로 구분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핵분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 이 세포질 분열은 또 식물과 동물의 세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은 왜 일어나냐? 생장, 재생, 생식의 기능이고, 그리고 이 세포 분열하고 난 다음에 원래 모세포랑 유전 물질의 양이 같게 유지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 189쪽에 있는 스스로 점검하기 문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쓰시고, 제가 패들렛에 여러분 필기한 거 올려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수업하신 거 지금 패들렛에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교과서에 그 교과서 이 스스로 점검하기 문제까지 같이 찍어서 필기하신 거랑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세포가 커지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오늘 했던 내용이 아니라 이제 나오죠. 네, 세포가 커지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작아지죠. 세포가 작아지면 커진다 그랬으니까 커지면 물어봤으니까 작아지고 물질 교환이 그래서 더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다. 그렇죠. 이게 커지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포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세포 분열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전 시간에 오늘 했던 게 아니라 저랑 수업하시면서 했던 내용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세세포 분열에서 핵이 나눠지는 과정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중기 전에 그렇죠. 중기 전에 전기가 있었고 전기, 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순서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패들렛에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필기하셔서 올려주시고 퀴즈 풀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